신월동에 있는 미용실에서 남자 손님이 여자 미용사에게 욕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붙잡아 협박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선 오는 16일부터 은평구 전동으로 확대되는 모아모아 사업을 살펴봅니다. 모아모아 사업은 주택가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정해진 요일과 장소에 한 번에 모아서 버리는 사업입니다. 연신내역 인근의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 260여 세대가 공급됩니다. 청년주택은 지상 21층 주상복합 건물로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응암 일동에 사는 70대 여성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지난달 강남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를 여러 차례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여성 혼자 있는 한 미용실에 남성이 들어가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발이 어렵다는 말에 때리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협박 혐의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심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앉아있는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여성을 손으로 때릴 듯 하더니 화가 난 남성, 급기야는 욕설을 내뱉습니다. 지난달 18일 양천구 신월동의 한 미용실에서 일어난 사건. 욕설을 들은 여성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사입니다. 몸이 불편해 이발이 어렵다는 말에 화가 난 남성이 욕을 하고 때리려고까지 한 겁니다. 예약만 해요. 지금 현재 이 발이 아프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은 다 그렇게 그러냐고. 피해 여성은 10년째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뒤를 이렇게 딱 감싸더니만 내 머리를 딱 잡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 삼짓했는데도 이게 내 가위를 들었다는 걸 내가 안 거예요. 그러면서 가위로 잘랐어요. 그래갖고 그냥 일을 그냥 올 스톱하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좀 안 좋아요.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 2주 뒤 경찰은 주민들의 신고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동네에 사는 50대 남성으로 본인을 무시했다는 느낌이 들어 우발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이제 너 거기 여성 주인이 많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그런 위협적인 행동한 거에 대해서 가서 뭐 사과도 하지 말고 거기 저시도 하지 말고 행동 조심하라고. 경찰은 협박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연신내역 인근에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이 공급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연신내역 인근에 청년주택 264세대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광동 청년주택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나대지에 지하 4층, 지상 21층 주상복합 건물로 건축됩니다. 풀옵션 붙박이 가전제품은 무상으로 설치되고 주민 공용 공간엔 마을 활력소와 휴게실이 조성됩니다. 공사는 다음 달 시작하고 입주 예정일은 2023년 2월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 브리핑입니다. 은평구가 시범 운영해왔던 모아모아 사업이 7월부터는 전동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또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청 자원순환과장 직접 만나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야외이긴 하나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여서 마스크를 쓰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아모아 사업이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모아모아 사업은 저희 은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정거장의 일종의 사업인데요. 재활용 정거장은 항시 설치가 돼 있다고 하면 모아 사업은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만 주민들의 그 재활용품을 모아서 선별 절차 없이 직접 매각하는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재활용 정거장의 어떤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좀 지적이 많이 돼 왔었잖아요. 네. 그거와 좀 어떻게 좀 차별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재활용 정거장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버리다 보니, 그리고 24시간 상시 있다 보니 재활용이 조금 미흡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가 이 모아 사업은 주민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분들이 나왔을 때 대면을 해서 하나씩 분리를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투명 페트병은 여기다 놓으시고, 종이는 이렇게 놓으시고,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되니까 집에 가지고 가시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처음보다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요. 보시다시피 재활용에서 뭐 악취가 난다든가 분리가 잘못된다든가 하는 일이 없고, 이제 주민 스스로가 재활용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해서 주민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변화지고 이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저희 구에서는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성과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시범 운영을 해왔잖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전동으로 확대할 만한 성과가 있었나요? 예, 저희가 직접 매각한 재활용품만도 한 75톤 정도 되고요. 저희 은평구에는 재활용 집화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모아 사업 등을 통해서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그러니까 재활용품 중에서는 돈을 받고 파는 판매 가능한 재활용품이 한 2,040톤 정도였는데요. 올 1월부터 5월까지는 3,300톤 정도로 순수하게 1,260톤 정도가 오히려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재활용 가격은 더 떨어지고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의 재활용률은 판매 가능한 재활용품이 18%에서 한 38% 정도로 수직 상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 참여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좀 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까요?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은 저희가 끊임없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주민분들도 이 한 번 행사할 때마다 50분에서 100세대 정도가 나오셔서 계속 재활용을 하면서 주변으로 이제는 주민이 주민한테 직접 전파해서 확대해 나가는 실천력이 담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지급한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재활용에 참여해서 재활용을 하시고 가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종량제 봉투 1매씩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뭐 자원 재활용에 대한 문제는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은평구에서 자원 순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또 모아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 주민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 은평구에서 하는 거 사업 중에는 이 모아 사업 말고도 페이백이라고 해서요. 그 쓰레기를 분리해서 그 안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동으로 지원해주는 방법들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활용을 선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2023년을 목표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지금 구축하기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구는 이 광역자원순환센터에 서대문 마포의 재활용이 같이 들어오는데요. 순수한 재활용률을 한 70% 정도까지 높이기 위해서 현재 모아에 매진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주민분들이 재활용 분리배출을 할 때 이것만은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게 있다라는 게 있으면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좀 보실까요? 예, 주민분들이 지금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고 계신데, 네. 자, 7월부터 투명 페트 분리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페트를 버리실 때에는 요 봉지를 분리하시고요. 안에 내용물을 완전히 다 턴 다음에 부피를 줄인 후에 뚜껑을 막은 뒤 투명 페트 분리함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이 페트는 별도로 여기를 제거하고 세척을 한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 등에서 8만 톤 정도가 매년 수입되고 있는 이 재활용을 막고 우리 손으로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투명 페트를 버리실 때에는 내용물을 깨끗이 헹궈 주시고 앞에 뚜껑은 떼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아모아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책 브리핑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은 의원 발언 때 시간입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나온 얘기를 짚어볼 텐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갈 곳 없는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 구립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를 하시겠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통해 구청장에겐 좀 더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구의원에겐 구청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 이 관련 영상 속 내용은 은평구의회 박세은 의원이 집행부의 발달장애인 시설 확충과 인사청문제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의원 발언 때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세은 의원 영상통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은평구의회 박세은 의원입니다. 네,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구립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설치를 제안하셨는데요. 은평구에는 지금 발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보호센터가 6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들만으로는 부족한 건가요? 네, 백서에도 전체적인 장애인 숫자는 감소를 하고 있으나 발달 장애인은 매년 2.8%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현재 6곳이라 하더라도 6곳에 78명 정도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기자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센터가 턱없는 그런 상태죠. 네. 집행부에 보호센터 설치를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센터를 설립하려면 예산이라든지 또 인력과 같은 뒷받침돼야 할 부분들이 많을 텐데 집행부의 의지가 약한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전 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발달 장애인 가족들이 3개월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2번이나 했습니다. 가족들도 시험이 필요하죠. 국가가, 사회가 외면하는 동안 점점 돌봄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청장이나 저 같은 의원은 그 가족들까지 복지까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가 나오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센터 건립은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편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내용을 두고 정의당 은평구 위원회가 논평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특정 정당의 답변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청장의 답변 중에 은평구엔 발달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발언이었고요. 그 말 때문에 많은 가족과 장애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분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 생각엔 못해주는 것에 대한 이해와 미안함을 먼저 말씀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네. 또 한편 이 발달장애인 시설 확충과 더불어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하셨는데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뒷받침되겠지만 인사청문회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권한 침해보다는 책임을 나눠 갖는다는 발상의 전환을 좀 할 수는 없는지 많이 아쉽고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죠. 저는 책임지지 않는 인사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회의 책무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서 인사까지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종 인사권은 청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한 침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존 방식대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하고요. 기존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올리면 청장이 1명을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 명을 올려주고 그 한 명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 번 더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것이 투명한 인사를 하는 거고 국민들의 알 권리까지 충족을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갑자기 산비탈이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하는 무서운 사고인데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집중호우 때문에 발생하는 산사태의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인근 주택과 식당을 덮쳤습니다. 지난해 10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구 구평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입니다. 태풍 타파로 약해진 집안에 태풍 미탁이 삽시간에 물폭탄을 쏟아부으면서 토사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산사태 징후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피해였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동 극경사지 붕괴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건물 3층 높이의 장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이 극경사지의 붕괴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인공으로 시간당 50mm의 비를 내리게 하고 35도의 경사면 1.5m의 토층을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미탁의 토사 붕괴 현장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토사 곳곳에는 붕괴 과정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심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붕괴 과정에서 측정된 각종 데이터는 실험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물폭탄 수준의 세찬 비가 스며들자 아랫부분부터 토사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1시간. 신속하게 대피를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 계측기에서 관측된 센서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그 붕괴 현상을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지난 2017년 실험 이후 세 번째 이뤄진 급경사지 붕괴 실증 실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올해 한 차례 더 모의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산사태 징후를 포착해 사전에 경고등을 켠다면 그만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는 응암 1동에 사는 70대 여성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강남구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를 3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일 오전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46명, 이 중 은평구는 54명, 양천구는 70명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양천구 지부는 성명을 내고 정순희 의원의 5분 발언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천구 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정 의원이 공무원 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를 두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축하는 행위라고 한 것은 노동조합과 피감기관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입법 활동을 하는 구의원으로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천구 지부는 구정 업무에 대한 구의원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등의 사례가 있다면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